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차 EXT.js 6 강의를 맡게 된 개발로자 인사드립니다. 우선 기초 강좌에 앞서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PT를 통해서 EXT.j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EXT.js란 무엇인가? 수백 가지 강력한 UI 컴포넌트를 지원하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한 8년 넘게, 8년 전부터 개발이 진행됐던 UI 프레임워크인데, 이게 초반에는 사용자들이 사용을 잘 안 했습니다. 뭐 플렉스를 대체한다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잘 안 쓰게 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 무겁고 느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레퍼런스, 참고를 할 만한 그런 국내 자료들이 많이 없어서 큰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EXT6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게 된 계기는 우선 국내 레퍼런스를 만들고자 하는 것과 EXTJS6가 국내에서 좀 활발히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뭐 전문적이진 않지만 실무를 한번 겪어본 사람으로서 EXTJS가 이렇게 괜찮습니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즘 뭐 스타트업에서 뭐 앵귤러.js라든지 아니면 리액트라든지 이런 최근에 나온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EXTJS도 이제 좀 활발하게 좀 사용을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유명하게 이제 강한 컴포넌트들이 그리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트가 있고 이 트리, 이 세 가지는 예전부터 강력하게 지원을 해줬던 그런 컴포넌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요 examples.sencha.com을 들어가시면 다양한 예제들을 보시면서 활용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테마도 한 7가지 테마를 지원을 하는데, 이제 버전 초기 때부터 테마 종류를 약간 보면은 클래식 테마라고, 얘는 초창기부터 기본적으로 제공이 됐던 테마입니다. 약간 블루 그레이 색상에서 약간 플렉스 컴포넌트랑 약간 비슷한 그런 UI 기반이고요. 그 다음 나온 게 이제 그레이 기반. 그 다음에 이제 EXTS4부터가 지원이 됐던 게 넵튠, 그 다음 5가 크리스피, 그리고 이번 6 버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트리톤이라는 테마가 추가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모바일 버전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면 개발은 제이슨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뭐 이게 무슨 코드인지 뭐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중괄호가 있고 그 안에 키밸류 속성으로 뭔가 설정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꺽쇠가로를 놓고, 순서가 잘못됐네요. 꺽쇠가로를 바깥에다 두고 그 안에 다양한 오브젝트 제이슨 형식으로 설정을 잡아주는 그런 구조로 EXTJS로 화면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게 초기에는 사람들이 이제 약간 jQuery가 압도적으로 좀 많이 쓰이다 보니까 jQuery를 쓰시던 분들이 EXTJS 코드를 보시면 어렵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감도 못 잡으시고 뭐 이랬어요. 근데 요즘은 뭐 노드.js나 뭐 그레이들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디펜던시 같은 거 이제 설정을 할 때 이런 구조로 보통 설정이 들어가죠. 얘도 거의 이제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이거는 개발하면서 차차 문법을 익히는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T6에서 이제 새로워진 기능이라고 한다면 EXTJS와 센차터치가 통합이 됐어요. 센차터치는 기존에는 이제 무료 버전이었는데
이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신규적으로 뭐 추가로 생성된 컴포넌트라든지 뭐 메서드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려면 요 EXJS 6 이후의 버전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될 겁니다. EXTJS는 들어보진 않았지만 센차터치를 들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뭐 하이브리드 앱을 개발할 때 컴포넌트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센차터치로 하이브리드 앱 구성을 해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노트북에서도 뭐 모니터에서도 태블릿에서도 스마트폰에서도 비슷한 UI로 이렇게 보여지긴 되는데,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PC용은 EXTJS를 쓰고요. 태블릿이라든지 스마트폰은 센차터치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뭐 비슷하게 UI 구성이나 이렇게 해서 뭐 유사한 컴포넌트들이 있으면은 그걸 그냥 사용하고 컨트롤러는 하나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거의 비슷한 구조로 간다고 한다면 좀 스타일 작업이 좀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차차 다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3 어댑터, 수치를 이미지화로 해서 데이터를 보기 쉽게끔 이렇게 만들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있죠. 얘를 EXTJS랑 접목을 시킨 겁니다. 어댑터를 써가지고. 근데 유료 버전이 이제 프리미엄 버전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데이터 수치를 쓰는 D3 사용할 만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고가 제품일 가능성이 크겠죠. 뭐 이렇게 뭐 저렴하고 뭐 이런 파산이 안 맞는 그런 아웃풋에서 쓰기에는 좀 제가 볼 때는 가격 낭비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에 6에서 이제 지원되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이게 부트스트랩이라든지 뭐 하이 버전 이제 버리는 좀 추세가 돼가지고 이제 개발이 좀 편해지긴 했는데요. EXTJS4까지는 하이 브라우저, i6까지도 이제 모두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6부터는 i10, 11, 엣지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크롬은 뭐 2012년 이후부터 나온 이제 브라우저들을 모두, 그러니까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얘네들은 뭐 보통은 이제 최신 브라우저도 많이 쓰시니까 별 무리 없이 개발하시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i8, 9, 뭐 얘네는 아예 지원을 안 했냐, 이게 아니라 일부는 지원을 하는데 아마 거의 지원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EXTJS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EXTJS는 무겁거나 느리다. 이게 EXTJS 초창기 때 2점대, 3점대 그때는 상당히 무겁고 느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게 점차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해 본 결과 뭐 일반적인 뭐 HTML 퍼블리싱에 뭐 앵귤러라든지 뭐 기타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접목을 해가지고 기능을 구현하고 이런 거에 비해서는 느리긴 느려요. 왜냐하면은 컴포넌트 하나하나당 뭐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 뎁스의 뭐 엘리먼트를 감싸고 그 안에 뭐 클래스를 정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느리긴 한데, 진짜 막 답답할 정도로 막 느린다거나 뭐 이렇게 화면을 봤을 때 너무 뭐가 좀 느린데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적당히 그냥 사용은 할 만합니다. 뭐 배우는데 오래 걸린다. 얘는 오래 걸렸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내 레퍼런스가 없고 다 해외 막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쪽에서 봐서 개발을 하려고 하니 정보가 많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뭐 국내 센차 본사, 그러니까 센차 코리아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전문적인 기술 지원을 받기도 힘들고, 그래서 배우는데 오래 걸린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센차 쪽에서 개선이, 그러니까 뭐 지원을 안 해주는 이상은 이렇게 국내에서 이제
레퍼런스를 많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개발자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라이센스가 고가다. 이게 버전 따라 틀리긴 한데 보통 600만원에서 비싸게는 한 1000만원 정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제가 고가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게 동일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뭐 무료 버전, 국내에서 사용되는 거는 이제 잘 알려진 것 중에서 뭐 JUI라든지 제니퍼에서 만든, 그 다음에 뭐 엑시스제이, 이 두 개가 이제 무료로 이제 강력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이고요. 물론 국내에서 개발하니까 지원도 좀 많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저는 EXJS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간 때. 그 다음이 이제 투비소프트에서 만든 뭐 마이 플랫폼, 엑스 플랫폼들. 얘네는 뭐 1000만원 뭐 이상이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EXTJS는 뭐 도메인당 가격을 산정을 한다면 뭐 마이 플랫폼, 뭐 엑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예전에 얼핏 들은 거는 뭐 CPU당 이렇게 가격을 측정한다 라고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는 건 없어요. 대신 이제 사용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구조다 보니까 중간에 막 금방 포기하고 뭐 SI에서 뭐 EXGS 쓴다고 해서 잠깐 쓰다가 그냥 뭐 국내에서 뭐 쓰는 데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안 쓰시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좀 이미지가 안 좋게 돼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음은 이제 EXTJS는 어디에서 쓰는 게 좋은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보통 뭐 100만원 단위 뭐 이런 데서 쓰기에는 좀 비용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수천만원 뭐 혹은 억대 이런 개발 위주로 하는 뭐 국내에서는 뭐 SI 프로젝트라든지 기업에 납품을 해야 되는 뭐 솔루션, 뭐 요즘에는 뭐 모니터링 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많죠. 그런 제품을 납품을 할 때 그쪽 관련 개발을 할 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오픈 웹 어플리케이션은 뭐 연습용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대학교 뭐 졸업작품용 뭐 이런 쪽에서 이제 GPL 라이센스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GPL 라이센스가 뭐냐면 무료로,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무료로 내가 어떤 걸 개발을 하고 남한테 뭐 서비스를 한다거나 뭐 제공을 한다거나 이런 별도의 상용 목적이 아니면 GPL 버전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뭐 깃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오픈 소스로 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PC용 어플리케이션, 화면 구조와 유사한 UI를 많이 고려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데스크탑에 이제 뭐 exe 파일로 이제 설치형 웹 어플리케이션 있잖아요. 그냥 어플리케이션들. 예를 들어서 뭐 토드라든지 아니면 뭐 SQL 게이트, 아니면 SQL 요구 뭐 이런 형식으로 그런 비슷한 CS 화면의 구조를 잡고자 한다면 EXTJS를 쓰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EXTJS를 국내에서 잘 사용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엔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한 잘 알려지지도 않아 있습니다. 요즘엔 뭐 앵귤러.js, 뭐 리액트 뭐 이런 쪽은 뭐 말만 해도 뭐 노드라든지 잘 아시는데 EXTJS에서 물어보면 잘 모르시고, 반대로 센서터치는 뭐 책으로도 뭐 나오고 이렇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센서터치 들었지만 EXTJS는 들으신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음 강좌부터 저와 함께 기초부터 뭐 CRUD 쪽 관련해서까지 모두 섭렵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 강의부터는 이제 환경 설정 잡는 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